창밖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는데 마음은 벌써 텃밭으로 달려가고 싶으신가요? 파종 시즌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어쩌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정원사 및 텃밭 가꾸는 분들. 오늘은 2월은 잠자는 달이라는 이 흔한 오해를 저희가 확실하게 깨부수겠습니다. 사실 2월은 전략적인 시작을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2월에 그냥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모종을 심어야 하는 20가지가 넘는 검증된 작물 목록을 전부 다뤄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엇을 심어야 할지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이제 막 모종 상자를 준비할 때쯤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줄 작물별 작은 비법들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몇 달 앞서 나갈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2월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식물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매우 긴 생장 기간을 가진 작물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는 씨앗을 뿌린 순간부터 첫 꽃이나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120일에서 200일, 심지어 그 이상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작물들을 4월이나 5월의 흙에 바로 심는다면 우리의 짧은 여름 환경 속에서는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미 춥고 습해진 가을이 되어서야 겨우 수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2월에 미리 모종을 심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속이고 이 느림보들에게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주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일찍 심은 모종은 흙에 정식할 시기가 되면 병충해와 궂은 날씨의 변덕에도 훨씬 잘 버티는 튼튼하고 강인한 식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월의 햇볕은 매우 인색합니다. 그러므로 이 작업의 핵심적인 조력자는 바로 식물 성장 LED 램프, 즉 식물 재배 등입니다. 하루에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추가 조명이 없다면 저희가 심은 묘목들은 가늘고 웃자라며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씨앗을 꺼내기 전에 반드시 조명시설을 갖출 공간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저희 2월 파종계획 전체의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화단 가꾸기 마라톤의 첫 주자는 당연히 여름 화분과 거리 화초의 여왕, 페튜니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까운 친척인 칼리브라코아, 서피니아, 그리고 모든 늘어지는 행잉 품종들도 함께 시작해야죠.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고 미세한 씨앗이 풍성한 꽃다발로 변신하기까지는 보통 3에서 4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월에 씨앗을 뿌려야 한여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6월 초부터 이미 화려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6월 초 주말쯤에 당신의 베란다나 정원에서 겨우 몇 송이의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는 화려한 꽃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페튜니아 씨앗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다루기 편하게 특수 코팅된 알약, 즉 펠렛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앗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 위에 반드시 흙을 덮지 않고 얕게 뿌려야 합니다. 발화하려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흙으로 덮지 마세요. 흙 위에 눈을 얇게 깔고 그 위에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 아주 편리합니다. 녹은 물이 씨앗을 필요한 깊이로 자연스럽게 끌어내려 줄 거예요. 씨앗을 뿌린 후에는 용기를 비닐이나 유리로 덮고 따뜻하고 밝은 곳에 둡니다. 싹은 7일에서 14일 사이에 올라오는데 이때부터 조명, 즉 LED 등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교활한 검은 줄기 썩은 병, 모잘록병을 피하기 위해 덮어둔 용기를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풍성한 페튜니아를 만드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순지르기입니다.
모종의 본잎이 5장에서 6장 정도 나왔을 때 조심스럽게 맨 위 순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옆가지 성장이 촉진되어 한 줄기만 길게 자라는 대신 가지가 많고 풍성한 덤불 모양의 수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다음 순서는 우아한 리시안셔스, 일명 유스토마입니다. 많은 가드너들이 이 꽃을 키우기 까다롭고 어렵다고 여겨서 아예 도전조차 망설이곤 하죠. 심지어 이건 전문가들만 키울 수 있는 꽃이라는 오해도 있고요. 하지만 사실 리시안셔스 재배 성공의 비결은 복잡한 재배 기술이 아니라 천사 같은 인내심과 아주 이른 파종 시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식물은 파종부터 개화까지 무려 6개월, 길게는 8개월이나 걸립니다. 따라서 4월에 씨앗을 뿌린다면 아무리 잘 키워도 서리가 내릴 무렵에나 겨우 꽃봉꼬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2월 파종, 이상적으로는 1월에 씨앗을 뿌려야 한여름의 장미를 닮은 우아한 꽃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리시안셔스 씨앗은 페튜니아처럼 씨앗이 매우 미세합니다. 따라서 파종 방법도 비슷합니다. 촉촉한 흙 위에 얕게 흩뿌린 뒤 필름을 덮고 밝은 곳에 두세요. 하지만 기다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리시안셔스는 발화 속도가 매우 느려서 때로는 3주까지도 걸립니다. 게다가 싹을 틔운 뒤에도 몇 주 동안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상부 성장을 멈추고 뿌리 시스템을 활발하게 키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일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소 14시간 이상의 밝은 간접광, 섭씨 20도에서 22도 정도의 적절한 온도, 그리고 과습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물주기를 유지해 주세요. 연약한 잔뿌리를 건드리지 않도록 모종을 옮겨 심을 때 피키트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정원에 피어난 이 놀라운 꽃들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노력과 기다림이 전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화단의 공기처럼 가볍고 섬세한 구름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로벨리아입니다. 이 작고 여린 파란색, 흰색 또는 분홍색 꽃은 페튜니아를 비롯한 다른 화려한 여름꽃들의 완벽한 파트너 식물입니다. 화분이나 화단 경계면을 가득 채워주면서 공간에 시각적인 가벼움을 더해주죠. 하지만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그렇듯 로벨리아는 성장이 더딘 편입니다. 초여름까지 풍성하게 꽃이 피는 쿠션 같은 모양을 만들려면 반드시 2월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꽃이 피기까지는 보통 3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로벨리아 씨앗은 페튜니아보다도 훨씬 작아서 거의 먼지나 고운 가루처럼 생겼습니다. 따라서 한 알씩 개별적으로 심는 것은 인내심이 아주 강한 분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씨앗을 소량의 마른 모래와 섞어서 촉촉한 흙 표면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쑤시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쑤시개 끝을 물에 살짝 적신 후 씨앗을 묻혀서 5에서 7개 정도씩 작은 그룹으로 흙 위에 옮겨 심으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바로 가식할 수 있는 모종 뭉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씨앗 위를 흙으로 덮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위에 비닐랩이나 뚜껑을 덮고 밝은 곳에 두고 기다리면 보통 11에서 15일 사이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묘목 관리는 간단합니다. 충분한 빛과 적절한 물 주기만 신경 써주세요. 모종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가위로 끝을 살짝 잘라주면 옆으로 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로벨리아는 개별 식물을 나누지 않고 씨앗을 심었던 그 묶음 그대로 옮겨 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꽃들의 행진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례는 바로 버베나입니다.
버베나는 선명한 우산 모양의 꽃송이와 놀라운 내건성, 가뭄에 강한 성질. 덕분에 햇볕이 잘 드는 화단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꽃이죠. 그런데 버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의 발화가 꽤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씨앗 껍질이 워낙 단단해서 얘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월이 버베나를 파종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씨앗에서 꽃이 피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반 정도가 걸립니다.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정원사들이 저온 처리, 스트라티피케이션이라는 묘책을 사용합니다. 씨앗을 심은 용기를 며칠 또는 길게는 1주에서 2주 동안 냉장고의 채소칸에 넣어두는 거죠. 이 충격 요법은 자연 상태의 환경을 흉내내어 씨앗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돕습니다. 버베나는 흙을 살짝만 덮어 약 5mm 깊이로 파종합니다. 파종 후에는 용기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따뜻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싹은 불규칙하게 올라오며 때로는 이 과정이 3주에서 4주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버베나 모종은 빛과 서늘함을 좋아하며 이상적인 온도는 16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통풍, 찬바람 알리에 강하고 모종 옮겨, 심기 피키로프카, 몬드도 잘 견딥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페튜니아처럼 어린 식물의 5번째에서 6번째 IP쌍 위를 순지르기 적심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향기를 담은 꽃을 정원에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샤보 카네이션이 바로 그런 꽃입니다. 크고 풍성한 겹꽃,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짙은 향기는 우리 할머니 댁 정원을 떠올리게 하죠. 이 카네이션은 다년생이지만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주로 1년생으로 재배됩니다. 이 꽃을 왜 이렇게 일찍 파종해야 하냐면요. 생육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린 후 첫 꽃을 보기까지 무려 외서 6개월이 걸립니다. 2월에 파종하면 7월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그윽하고 알싸한 향을 실컷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샤보 카네이션, 씨앗은 크게 작지 않아 파종하기가 수월합니다. 흙 표면에 씨앗들을 2cm 정도 간격을 두고 배열한 뒤 약 3mm 두께로 소독된 가는 모래나 버미큘라이트를 얇게 덮어줍니다. 그 다음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덮개를 씌워줍니다. 카네이션은 18도 정도에서 싹이 트며 7일에서 10일 사이에 비교적 빠르게 발화합니다. 싹이 올라오자마자 덮개는 제거하고 용기를 매우 밝지만 서늘한 곳으로 옮겨주어야 합니다. 카네이션 모종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12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단단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덥고 어두운 곳에 두면 모종이 가늘고 길게 웃자라게 됩니다. 다른 작물들처럼 샤보 카네이션도 풍성하게 가지를 치도록 순지르기가 필요합니다. 본잎이 5쌍 정도 나왔을 때 순지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햇볕이 잘 드는 화단은 물론 정원의 그늘진 곳까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베고니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철 베고니아와 국은 베고니아죠. 사철 베고니아는 꽃이 가득 덮인 단정한 모양의 포기를 만들고 국은 베고니아는 장미나 동백꽃처럼 화려하고 풍성한 꽃을 자랑합니다. 이 두 종류 모두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6월에 정원에 옮겨 심을 때쯤 이미 꽃이 핀 상태를 원하신다면 늦어도 2월에는 파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씨앗을 뿌린 후 꽃이 피기까지는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반 정도가 걸립니다. 국은 베고니아의 경우 얼마나 작은 새싹이 튼튼한 식물로 자라나 큼지막한 구근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베고니아의 씨앗은 다른 많은 1년생 화초처럼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파종 방법은 페튜니아와 비슷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소독된 흙을 사용하고 흙을 덮지 않은 채 표면에 뿌려줍니다. 발화를 위해 충분한 빛을 확보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기는 유리나 비닐로 덮어 따뜻하게 유지해주세요. 싹이 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르지 않을 수 있으며 최대 3주에서 4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는 새싹이 난 후 한 달 동안입니다. 이 새싹들은 너무 작아서 흙이 마르는 것도, 물이 너무 많은 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물주기는 저면 관수, 즉 밑에서 물을 주는 방식을 하거나 스포이트를 사용해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종이 자랄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본잎이 두세 장 나왔을 때 옮겨 심기 작업을 해주는데 이때 새싹이 흙에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베란다와 실내 원예의 또 다른 인기 식물인 페라고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식물을 보통 제라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이미 키우고 있는 모체에서 삽목 꺾꽂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부터 페라고늄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왜 씨앗으로 키워야 할까요? 첫째, 화단 경계나 여러 화분을 장식할 때 필요한 똑같은 식물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중에서 완성된 모종으로는 구하기 힘든 희귀하고 흥미로운 품종들을 씨앗을 통해 직접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씨앗으로 키운 페라고늄은 파종 후 꽃이 피기까지 약 외서 6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2월은 파종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시기이며 사실 1월에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페라고늄 씨앗은 비교적 큰 편이지만 단단한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발화를 돕기 위해서는 스카리피케이션 씨앗에 상처 내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운 사포를 이용해 씨앗 표면을 살짝 문질러 껍질의 일부를 얇게 만들어 주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발화가 훨씬 빠르고 일제히 이루어집니다. 씨앗은 배수가 잘 되는 흙의 1cm 정도 깊이로 심습니다. 파종한 용기는 랩이나 비닐로 덮은 후 따뜻한 곳에 두세요. 싹은 1주에서 2주 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페라고늄 모종은 빛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보조광 LED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이 식물은 과습에 취약하므로 물을 줄 때는 흙의 표면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물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수영을 만들려면 본잎이 5장에서 6장까지 나왔을 때 반드시 순지르기 가지 끝을 잘라주는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가지치기를 유도하여 나중에 풍성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줍니다. 정원에 프로방스의 분위기와 매혹적인 향기를 더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라벤더를 꼭 심어보세요. 은빛이 도는 잎과 아름다운 보랏빛 꽃을 가진 이 다년생 식물은 정원을 진정한 명소로 만들어줄 겁니다. 씨앗으로 라벤더를 키우는 과정은 빠르지는 않지만 정말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반드시 겨울에 시작해야 합니다. 라벤더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저온 층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냉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씨앗이 아예 발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층화 과정은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2월 초에 씨앗을 젖은 모레나 버미큘라이트와 섞어 지퍼백에 넣은 다음 냉장고에 채소칸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습도를 확인하고 가끔 환기를 시켜주세요. 약 한 달 반에서 2달 뒤, 즉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씨앗을 꺼내 가볍고 배수가 잘 되는 용토가 담긴 용기에 파종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는 흙 표면에 뿌리되 모래로 살짝만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있을 때 더 잘 발아하기 때문입니다. 새싹은 2주에서 3주 후에 나타납니다. 라벤더 모종은 특히 처음 몇 달 동안 매우 느리게 자랍니다. 과습과 통풍이 잘 안 되는 환경을 싫어하며 충분한 햇빛과 적절한 물주기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가을쯤이면 작지만 이미 튼튼하게 자란 라벤더 모종을 보실 수 있으며 이때 정식할 자리에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화는 심은 지 2년에서 3년째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꽃 이야기에서 향긋한 열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만의 향이 좋은 산딸기나 딸기를 꿈꾸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씨앗으로 딸기를 키우는 것은 새로운 품종, 특히 서리가 내릴 때까지 여름 내내 열매를 맺는 연속 수확형 품종의 모종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나 바론 솔레마호, 바론 솔레마첼 같은 품종들이 있죠. 하지만 짐작하셨겠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파종 후 첫 열매를 수확하기까지는 약 외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월은 이 작업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딸기 씨앗은 매우 작기 때문에 파종 기술은 페투니아 파종과 유사합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흙 위에 얕게 흩뿌려야 하는데 눈 위에 파종하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씨앗이 발아하려면 빛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므로 흙으로 덮지 마세요. 트레이를 랩이나 비닐로 덮고 따뜻하고 밝은 곳에 둡니다. 싹은 보통 2주에서 3주, 길게는 4주 후에 올라옵니다. 이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모종들은 찬 바람이나 직사광선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흙이 마르지 않게, 동시에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은 주사기나 스포이트를 사용해서 뿌리 근처에 바로 점적 방식으로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종 옮겨 심기, 즉 피키루트는 본잎이 2-3장 나왔을 때 실시합니다. 딸기 모종은 비교적 느리게 자라지만 5월 말에 밭에 심을 시기가 되면 튼튼한 모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 비록 작더라도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텃밭에서 가장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물, 바로 고추, 피망을 시작으로 채소 블록을 열겠습니다. 달콤한 파프리카든 매운 고추든 모두 마찬가지죠. 고추는 따뜻한 환경을 가장 좋아하고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작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늦게 수확하는 만생종의 경우 발아 후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까지 150일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좋은 수확량을 얻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에는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월에 심어도 물론 수확은 하겠지만 그 양과 시기가 현저히 늦어지고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특히 과육이 크고 두꺼운 파프리카 품종에 해당됩니다. 이 품종들이 충분히 자라서 나무에서 완전히 익으려면 최대한 긴 생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파종 전에 고추 씨앗은 소독을 위해 20분에서 30분간 희석된 소독제 용액, 과망간산 칼륨리에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발아 촉진제 용액에 다시 담가줍니다. 씨앗은 영양분이 풍부한 흙의 1에서 1.5cm 깊이로 심습니다. 고추가 발아하려면 따뜻함이 필수인데 이상적인 온도는 25에서 28도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7일에서 10일 사이에 싹이 올라옵니다. 온도가 이보다 낮으면 발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싹이 올라온 후에는 모종이 웃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를 18에서 20도 정도로 살짝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육묘 등을 사용해 최대한의 광량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고추 다음으로는 같은 가지과에 속하는 가까운 친척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의 요구 조건은 고추와 매우 유사하지만 가지는 아마도 고추보다 훨씬 더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생육기간 또한 100일에서 140일 정도로 아주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2월 파종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 겨우 2-3개가 아닌 제대로 된 수확을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지씨앗 역시 고추처럼 싹이 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25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파종 전에 씨앗을 소독하고 불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종 깊이는 1cm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지 모종의 한 가지 특징은 뿌리가 손상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이식을 잘 견디지 못하고 몸살을 겪으며 성장이 오랫동안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숙련된 텃밭 가꾸는 분들은 처음부터 씨앗을 개별 포트나 피트모스 화분에 파종하여 나중에 흙이 뭉쳐진 상태 그대로 옮겨 심는 가식 방식으로 이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지 모종은 최소 12시간 이상의 긴 일조 시간과 안정적인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찬바람과 급격한 온도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밭에 정식할 시점에는 튼튼하고 땅딸막하며 뿌리가 잘 발달된 모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알지만 대다수는 외면하는 채소, 바로 샐러리인데요. 뿌리 샐러리, 샐러리악 든 줄기 샐러리든 모두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샐러리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생육기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점이죠. 특히 뿌리 샐러리가 그렇습니다. 가을까지 볼품없이 작은 뿌리가 아닌 실하고 큼지막한 구근을 제대로 키워내려면 파종 시점부터 무려 160일에서 200일이나 걸립니다. 이 숫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샐러리는 최대한 일찍 파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월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샐러리 씨앗은 매우 작고 에센셜 오일 함량이 높아 발화가 더딥니다. 발화 속도를 높이려면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젖은 천에 싸서 발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리는 발화에 빛이 필요하므로 흙 위에 얕게 뿌려야 합니다. 파종한 컨테이너는 비닐로 덮고 따뜻한 곳에 두세요. 싹은 2주에서 3주 후에 천천히 올라옵니다. 초기 모종은 아주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충분한 빛과 적당한 물 공급이 필요합니다. 뿌리 샐러리, 재배 시 중요한 팁. 모종을 옮겨 심을 때 생장점을 절대 흙 속에 깊이 묻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구근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대신 중앙 뿌리는 살짝 잘라주어 옆으로 흡수하는 잔뿌리가 더 잘 자라도록 자극해 줄 수 있습니다. 줄기 샐러리는 뿌리 샐러리보다 조금 더 쉽지만 이 역시 일찍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의 장수 작물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서양 대파인 리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인 이 고급 채소는 최근 들어 그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양파와는 달리 리크는 두껍게 비대해진 가짜 줄기, 즉 흰 부분을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길고 굵으며 하얗게 잘 자라게 하려면 최소 180일에서 200일에 달하는 아주 긴 생육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리크는 오직 모종을 통해서만 재배하며 파종 시기는 보통 2월 중순이나 말에 진행됩니다.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 씨앗을 파종 하루 전 따뜻한 물에 불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은 영양분이 풍부한 상토를 채운 파종 상자나 트레이에 약 1cm 깊이로 심습니다. 이때 줄 간격은 5cm 정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파종 후에는 용기를 비닐 등으로 덮어 따뜻한 곳에 둡니다. 싹은 보통 10일에서 15일 후에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면 즉시 덮개를 제거하고 모종을 빛이 잘 들면서도 온도가 16도부터 18도까지 유지되는 서늘한 곳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리크 모종이 약하고 가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모종의 잎이 길이가 10cm에서 12cm 정도 되었을 때 6cm에서 7cm 정도만 남기고 잎이 끝을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지르기 과정을 거치면 모종이 더욱 튼튼하고 단단하게 자라며 줄기가 굵어지고 뿌리 발달이 촉진됩니다. 한 시즌 동안 이런 잎 정리 작업은 2회에서 3회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양파 이야기는 끝난 줄 아셨죠? 아닙니다. 놀랍게도 2월에도 양파 모종을 심는 시기입니다. 아니, 봄에 종구 작은 양파를 심으면 되는데 왜 굳이 모종을 만드나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유명한 품종 엑시비션처럼 무게가 1kg에 달하는 거대한 양파를 한 시즌 안에 수확하고 싶거나 혹은 씨앗을 파종해 종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품성 있는 양파를 1년 안에 키우고 싶다면 모종 재배 방식이 정답입니다. 이 품종들은 생육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봄의 밭에 직접 씨앗을 뿌리면 필요한 크기만큼 자라지 못하고 수확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파종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진행합니다. 재배 기술은 쪽파나 대파 모종을 키우는 방식과 아주 흡사합니다. 씨앗을 물에 불린 후 모종 상재 깊이 1cm 정도로 심습니다. 싹이 올라온 후에는 모종을 시원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둡니다. 모종이 너무 길게 자라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뿌리 발달을 돕기 위해 잎을 잘라주는 순치기 작업도 해줘야 합니다. 5월에 밭에 옮겨 심을 때쯤이면 연필 굵기 정도의 튼튼한 모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큰 양파를 수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비싼 종구 구입 비용을 절약해주고 종구에서 전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 결과에 분명 놀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꽃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번에는 봄에 가장 먼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꽃, 바로 비올라 또는 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펜지를 2년생 식물로 알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잎이 무성한 포기를 만들고 이듬해에 꽃을 피우죠. 하지만 씨앗을 뿌린 해에 꽃을 피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눈이 녹자마자 아주 일찍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2월에 미리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펜지는 1년생처럼 자라게 되고 5월에 밭에 옮겨 심을 시기에는 이미 봉골이나 첫 꽃을 피운 상태의 튼튼한 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식물들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날 때 화단을 화려한 펜지로 장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비올라 씨앗은 그리 작지 않습니다. 약 5mm 깊이로 골을 만들어 파종하고 흙을 살짝 덮어줍니다. 발화할 때는 빛이 필요 없으므로 용기를 어두운 필름으로 덮고 15도에서 17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싹은 1주에서 2주 후에 나타납니다. 싹이 나오면 필름을 제거하고 모종을 밝은 곳으로 옮겨줍니다. 비올라는 추위에 강한 식물이라서 모종은 더위를 싫어합니다. 시원함과 밝은 빛이 비올라에게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래야 작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모종이 본잎 2장이 나왔을 때 옮겨 심기 피키로프카를 진행합니다. 잘 단련된 비올라 모종은 작은 서리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른 시기에 노지에 심을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향긋한 허브는 어떠신가요? 많은 향신료 작물들은 일찍 심어야 하는 조기 시작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확을 서두르거나 온실이나 노지에 정식할 튼튼한 모종을 키우고 싶다면 더욱 그렇죠. 2월 파종의 핵심 후보는 바로 바질입니다. 바질은 고온성 작물이라서 노지에서는 안정적으로 따뜻해져야 비로소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2월에 바질 씨앗을 파종하여 모종을 키우면 이미 4월이나 5월부터 창가에서 첫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지에 정식할 시기에는 잘 발달되고 곁가지가 풍성한 개체가 되어서 빠르게 성장하며 엄청난 양의 바질 잎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바질 씨앗은 파종하기 전에 몇 시간 정도 물에 불려주셔도 좋습니다. 씨앗은 가벼운 흙에 1cm가 넘지 않도록 얕게 심습니다. 파종한 용기는 비닐랩으로 덮고 25도에서 27도 사이에 매우 따뜻한 곳에 둡니다. 싹은 5일에서 7일 만에 빠르게 올라옵니다. 바질 모종은 따뜻한 환경과 햇빛, 그리고 적당한 물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찬 바람이나 냉의 추위에는 아주 취약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종의 본잎이 두세 쌍 정도 생기면 개별 포트에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하고 덤불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줄기의 맨 위쪽을 순지르기 꼬집어주기 해줍니다. 이는 옆가지의 성장을 촉진하여 수확량을 크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름 내내 향긋한 바질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한 또 다른 향신료 허브는 바로 로즈마리입니다. 이 상록성 지중해 관목은 우리나라 기후에서도 충분히 잘 자라지만 보통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놓는 화분 재배, 컨테이너 재배가 일반적입니다. 로즈마리를 씨앗부터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발화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싹을 틔우는데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시작해야 하는데 2월이 파종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로즈마리 씨앗은 발화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공률을 높이려면 씨앗을 생장 촉진제에 몇 시간 담가 미리 불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은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은 모래 흙 위에 얕게 뿌려주고 아주 얇은 모래층으로 살짝 덮어만 줍니다. 파종한 용기는 랩이나 비닐로 덮어 온실 환경을 만들어주고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세요. 이제부터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싹이 트는 데는 4주가 걸릴 수도 있고 6주, 심지어 8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덮어둔 용기를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로즈마리 모종은 처음에는 성장이 매우 더딥니다. 많은 햇빛과 적당한 물주기, 뿌리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 물이 고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통풍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씨앗부터 여러분의 로즈마리 부시를 직접 키워낸다면 그 독특한 소량을 수년 동안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2월은 많은 다년생 꽃들의 씨앗을 파종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특히 까다로운 춘화처리, 즉 저온 처리를 요구하는 씨앗들이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정원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델피늄, 메발톱꽃, 아킬레기아, 프리뮬라, 앵초, 용담, 그리고 몇몇 종의 초롱꽃, 캠파눌라 같은 것들입니다. 이 춘화 처리 과정은 씨앗을 차고 습한 환경에 두어 자연적인 겨울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봄이 왔구나, 이제 싹을 틔울 때다라고 인지하고 발화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많은 씨앗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묻혀버리죠. 기술적인 방법은 이전에 라벤더를 다룰 때 설명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씨앗을 젖은 상토에 파종한 후 뚜껑을 덮고 품종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가량 냉장고나 정원의 눈 아래에 넣어둡니다. 따라서 2월에 시작하면 4월쯤 따뜻한 곳으로 화분을 옮겨 본격적인 발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델핀늄의 경우 약 2주 정도의 냉장 처리가 적절하며 메발톱꽃은 최소 한 달 이상이 필요합니다. 씨앗부터 다년생 식물을 키우는 것은 정말 경제적이고 보람찬 일입니다. 씨앗 한 봉지에서 수십 개의 모종을 얻을 수 있고 이 식물들은 매년 여러분의 정원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반면 이미 자란 성체 뿌리 하나를 원예점에서 구매하려면 상당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정원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 정원의 왕인 클레마티스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대부분의 품종은 꺾꽂이나 휘무디로 번식시키지만 야생종 클레마티스나 일부 소형꽃 품종, 탕구스카종이나 직립종은 씨앗으로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매우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클레마티스 종에 따라 씨앗의 크기와 발화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작은 씨앗은 한두 달 만에 싹이 틀 수 있지만 큰 씨앗은 발화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씨앗이 저온 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2월이야말로 씨앗 파종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큰 클레마티스 씨앗은 2에서 3개월 동안 냉장고 안에 젖은 모래에서 저온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씨앗은 흙에 바로 파종한 다음 용기째 저온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냉각 기간이 끝난 후에는 용기를 따뜻한 곳으로 옮깁니다. 싹은 불규칙하게 올라오며 클레마티스 묘목은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본입 첫 쌍이 나왔을 때 가식 솎아 옮겨 심기를 해줘야 합니다. 첫 해에는 작은 덤불 형태로 자랍니다. 겨울에는 화분째 정원에 묻어두거나 서늘한 저장고, 지하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정식 영구 식재를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귀하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강인한 식물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마라톤의 대미를 장식할 순서입니다. 바로 이국적이지만 요즘 정원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아티초크입니다. 이 엉겅퀴의 친척은 커다랗고 아직 피지 않은 꽃봉고리 덕분에 고급 식재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티초크는 남부 지역에서는 다년생으로 자랄 수 있지만 중부지방에서는 대부분 모종을 이용해 1년생으로 재배합니다. 첫 해에 수확을 하려면 매우 일찍 시작해야 하며 약 180일 정도의 긴 생육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종은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마쳐야 합니다. 아티초크 씨앗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파종 전에 따뜻한 물에 하루 동안 불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티초크는 이식을 싫어하므로 씨앗을 개별 화분에 심어야 하며 깊이는 1.5에서 2cm가 적당합니다. 발화를 위해서는 20도에서 25도 사이의 온도가 필요하며 1주에서 2주 후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아티초크 모종에는 충분한 햇빛을 제공하고 온도는 16도에서 18도 사이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1년생으로 아티초크를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농사기술은 바로 모종의 춘화 처리, 버날라이제이션입니다. 본잎이 두세 장 나왔을 때부터 온도를 서서히 낮춰 0에 가까운 온도까지 떨어뜨리며 모종을 단단하게 키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모종을 약 2주 동안 유지해주면 꽃눈 형성이 촉진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티초크는 첫 해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목록이 끝이 났습니다. 보셨다시피 열성적인 가드너에게 2월은 결코 지루한 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따르는 아주 중요한 작업들로 가득 찬 시기죠. 지금이 바로 다가올 수확과 풍성한 개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3월이나 4월에 가서야 부랴부랴 씨앗을 불릴 때 여러분의 참깨는 이미 튼튼하게 자라
분갈이를 기다리는 고추 모종들, 섬세한 유스토마의 새싹들, 그리고 미래의 페튜니아 카펫이 푸르게 펼쳐져 있을 겁니다. 지금 키우는 이 작은 새싹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짧고 변덕스러운 여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얻게 될 선점 효과, 즉 큰 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식물들에게 가장 귀한 것, 바로 시간을 선물하는 겁니다. 튼튼하게 자라고 강력한 뿌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대로 무장한 채 시즌에 돌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고 새로운 가드닝 도전을 위한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가오는 재배 시즌 준비에 관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을 가장 먼저 받으시려면 종 모양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2월에 이미 어떤 씨앗들을 파종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조기 파종, 시크릿 아이템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가장 완벽하고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봅시다.